안녕하세요. 수요일 글로벌 경제 리포트입니다. 증시 시장이 이렇게 반등하다가도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등이 나오면서 시장은 높은 변동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 늦은 보고서에 따르면은 인텔은 반도체 제조업체들에게 힘든 한 해 동안 반도체 칩 제조업체가 분기별 결과를 보고하는 것과 비슷한 시기에 이달 말까지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블룸버그는 정리 해고가 이르면 이번 달에 발표될 것으로 이렇게 전했는데요. 인텔이 전 세계적으로 약 12만 1,100명의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자,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대상 직업에 대한 지리적 특성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영업이라든지 마케팅 부서의 직원을 최대 20%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인텔이 마지막으로 대규모 직원을 해고한 것은 과거 2016년 4월로 이렇게 회사가 분기 실적을 보고한 당일날 12,000명, 전체 인력의 11%를 해고한다고 발표를 했을 때였습니다. 인텔은 10월 27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분석가들은 주당 약 35센트, 매출 같은 경우는 150억에서 160억 달러에 대한 인텔의 예측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34센트의 수익과 154억 3천만 달러의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에는 인텔이 191억 9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채권 변동성을 추적하는 미국의 국채판 공포지수죠. IC 모비의 지수가 지난달 말 158.99를 기록을 하면서 2007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S&P 500의 단기 옵션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월가의 공포 게이지 지수죠. 이 빅스 지수가 월요일 S&P 500이 하락을 하면서 33.07까지 상승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33.63까지 상승을 하면서 급격한 변동성과 공포를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달러가 연준 덕분에 몇 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강세를 보이면서 통화시장 전반에 걸쳐서도 이렇게 변동성이 급증을 했는데요. 과거 주식시장의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닥을 치기 전에 단기금리가 오르지 않고 내리기 시작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2년 만기 국채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연초 이후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5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낙관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채권 가격은 수익률이 상승함에 따라서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이 많이 올랐다고 예상을 하는 건데요. 시장 분석가들도 이러한 단기 수익률의 움직임이 주식과 달러의 변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몇 주 동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궁극적으로는 국제 수익률의 전환점이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하면서 폭락한 자산에 대한 이런 대규모의 어떤 랠리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증시에 있었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진정한 바닥을 말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먼저 간단하게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Q를 추종하고 있는 나스닥 100을 보게 되면요. 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연저점을 갱신을 하면서 1700선까지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나스닥 100 같은 경우도 주봉을 봤을 때 거의 지지선 라인적인 구간까지 지금 내려오면서 이 1791선에 대한 구간을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자,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 이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1755선의 단기 마디 구간이죠. 이 구간까지 지금 근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오늘 한번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거는 같습니다. 자, 과연 그 기술적 반등이 오늘 계속적으로 이어질 건가는 정말 의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도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PPI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죠. PPI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내일 이제 CPI가 또 발표가 됩니다. 자, 금요일에는 지금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하게 보는 소매 지수가 발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굉장히 좀 빡빡한 그런 공포 지수적인 부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공포지수적인 부분이라는 거는 뭐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다행히 내일 우리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좀 어느 정도 부합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은 증시에 있어서도 좀 단기적인 그런 상승을 보여줄 그런 구간이 나올 거는 같습니다.
자, 금요일에는 또 옵션 만기도 함께 설정이 되어 있는 구간이 되다 보니까 이번 한 주는 굉장히 좀 변동성도 심한 그런 상황이 연출은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제 PPI와 그다음에 CPI 그리고 금요일에 있을 소매 지표까지 우리가 좀 이번 주는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속슬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슬도 어제 7.2달러까지 연저점을 다시 한번 갱신을 하면서 지금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이 말은 지금 어제도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7.1달러 구간의 이탈 여부가 이제 6달러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거의 7.7달러 구간의 지지적인 구간을 뚫고 내려오면서 거의 7달러 마지막 구간, 마디 구간인 7.2달러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자, 인버스인 속스를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시그널적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있었던 구간에서 이 밑으로 흐르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단기 고점에 대한 구간을 돌파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오늘 한 번 더 이 속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한번 요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추세 방향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단으로 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가속도가 붙게 되면은 굉장히 좀 좋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은 분명히 이 PPI라든지 CPI에 대한 그런 지표에 따라서 움직임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다행히 여기에서 이 CPI라든지 이런 지표가 어느 정도 잘 나온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끝까지 이 반등적인 구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지 이 구간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TQ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TQ 같은 경우도 이 스큐가 거의 시그널적인 부분이 지금 다 와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한 번 더 상승을 하면서 시그널이 완전히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옆으로 살짝 틀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TQ도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 시그널적인 부분이 한 번 더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지금 여기에서 시그널이 돌파를 하면서 좀 더 추세가 하향으로 꺾이는 이런 모습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TQ 같은 경우는 좀 속설에 비해서 이런 시그널적인 구간만 나와준다면은 일시적인 어떤 반등 구간, 이 구간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TQ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 분명히 좀 일어나주는 이런 구간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TQ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봤을 때 이 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어제도 이 19달러 선을 완전히 이탈하면서 지금 18달러 구간까지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TQ도 지금 봤을 때는 거의 17달러 구간입니다. 17.6달러, 5달러 구간이죠. 다시 한번 하방을 지지를 해주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까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런 지표들이 발표되는 만큼 또 한번 증시에 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서두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진정한 바닥을 보기 위해서는 이 단기 채권의 수익률이 상승을 하면서 채권 가격이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만이 과거 데이터처럼 진정한 바닥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정말 일어나는지 한번 지켜보면서 오늘 시장도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